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때 아무래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이제 실제 사건에선 그 사람,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전두광을 연기했던 배우 황정민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를 연출했던 김성수 감독의 전작인 아수라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황정민과 정우성이 출연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저한테는 그 예고편 안에서 아수라의 마지막 그 장례식장 시퀀스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박성배 시장의 세력이 한쪽에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배우 각도원이 연기한 김차인 검사의 팀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서로 맞붙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시퀀스는 상당히 잔혹한 에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이제 그런 잔혹한 묘사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박성배 시장이 한계를 상상할 수 없는 악독함을 보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대가 검사인데 이 검사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 검사를 무릎까지 꿇게 하고, 또 이 검사한테 동료 수사관을 죽이라고까지 강요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저는 아수라의 성취 중 하나가 이런 악질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을 좀 넘어서는 그런 수위와 위압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그런 악질의 표본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봄의 소재였던 12.12 군사 반란도 박성배 시장 같은 그 사람의 광기에 의해 일어난 일이잖아요. 군 조직 안에서 자신의 선배들, 직속 상관을 무너뜨리고 또 심지어 장관과 대통령까지 굴복시킨 다음에 자신이 실권을 장악하려 했던 그런 사건이었으니까요. 인터뷰를 보면 김성수 감독은 이 서울의 봄의 시나리오를 받기 전부터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런 광기의 맥락에서 이 작품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을까. 저 나름대로 예고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난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의 봄은 제 예상보다는 훨씬 더 흥미로운 영화였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 그 사람이 박성배 시장만큼 그렇게 악질로만 묘사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의 봄이 실제 역사를 다루면서도 단순히 재현에 그치지 않고 영화적인 매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장면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극장을 나왔을 때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은 이 전두광의 자택에서 벌어지는 하나회의 군사 반란 모의 장면이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의례적인 술자리인 듯 시작하는데 반란 계획이 담긴 문서들이 오간 후에는 전두광과 노태권이 하나씩 방 안에 있는 형광등을 끕니다. 실제 44년 전에도 그때 하나의 멤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작전 모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선택 하나가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적인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을 껐는데도 더 강렬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이들의 입장에서 왜 조명을 끄는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반란 모의가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모의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또 조명을 끄면서 거기 있는 멤버들 모두가 전두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했던 그런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순간에 서로의 표정을 읽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작전이었다고도 볼 수 있죠. 어떤 맥락이든 간에 이런 행동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흥미로웠습니다. 사실은 없어도 되는 부분이죠. 이 모의의 순간에 일어난 사실적인 공기를 포착하겠다, 그런 의도였다면 조명을 끄지 않는 게 더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 앞에 나오는 그 전두광의 브리핑 장면, 그리고 전두광이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각 부처의 차관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국무회의 비슷한 걸 하는 그런 장면도 보면은 다 이렇게 기록 영상처럼 연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만큼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 군사반란 모의 장면은 이 조명을 딱 끄는 순간부터 상당히 영화적인 느낌이 강해집니다. 뭔가 공기가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아예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느낌이에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하나의 멤버들이나, 그리고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군대라는 공간에서나,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도 이때부터가 진짜 새로운 시간대로 진입하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저는 또 이 장면이 서울의 봄이 실제 역사를 대하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죠. 서울의 봄과 같은 영화는 숙명적인 질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관객들이 끝까지 흥미롭게 보게 만들 것인가. 사실 서울의 봄의 이야기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이 서울의 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하면은 나무위키에 있는 12.12 군사반란 페이지에서 세 번째 전개 부분을 보시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서울의 봄이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앵글은 무엇일까? 저는 결국 인물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은 보여줄 수 없는 당시 인물들의 뭐 행동, 사소한 습관,
또 말투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어떤 비슷한 외모, 특히 전두광 같은 캐릭터 그리고 비슷한 이름들에서 실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의 행동과 말투와 습관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엔 감독의 선택이죠. 서울의 봄은 바로 그런 선택을 볼 때 가장 흥미로운 영화일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장면이 저한테는 이 모의의 순간에서 조명을 끄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불을 끄는 이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도 조금 더 풍부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그리고 이 군사반란 이후에도 이러지 않았을까? 이게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신호 같은 게 아닐까? 불을 끄는 순간 이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여기 밖을 나갈 수 없고 우리와 뜻을 달리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무언의 압박 같은 것도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영화의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에서 이런 선택에는 어떤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가죠. 같은 사건을 다룬 영화는 아니지만 연결된 사건을 다룬 두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그리고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죠. 이 영화들은 11.6이라는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지만 사실 각각의 관점으로 그 구성을 이어갑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관점은 단순하게 말해 시니컬한 냉소 혹은 조롱 이런 거였죠. 이 영화에서는 역사의 그 인물들이 모두 발가벗겨진 채 등장합니다. 구국의 결단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반면에 남산의 부장들은 실제 역사의 사건을 심리 스릴러의 장르 문법 안에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영화 속에 김재규, 김규평 이 두 인물은 같은 사건을 저지르는 거지만 사건의 동기가 좀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 속 그 김재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결단은 상당히 충동적으로 보이죠. 뭔가 치기 어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사건에 들어갔을 때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런데 남산의 부장들의 김규평은 좀 빌드업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압박,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거에 하나씩 반응하면서 또 두려워하고 끝내 의심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사건을 저지른다. 이런 맥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의 봄이 12.12 사건을 다루는 관점은 무엇인가?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관점이 또 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답답하고 분하다. 뭐 이런 뜻이죠. 서울에 보면 관객을 그날의 현장으로 데려가야겠다 이런 목표 안에서 영화적인 연출을 다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반란군과 진압군의 모습을 수시로 교체하면서 이들이 서울을 놓고 대치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생생한 묘사에서 그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44년 전에 있었던 9시간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또 그날에 대한 울분을 지금의 울분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정우성님이 연기한 이태신 장군, 그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출동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봄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실제 기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을 벗어나 영화가 더 나아간 순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 이태신 장군의 출동 장면이에요. 이태신 장군의 실제 모델은 이미 알려졌다시피 장태환 장군이라는 분입니다. 예전에 이 사건을 다룬 드라마에서 김기현이라는 성우님이 연기하셨던 캐릭터고 그때 장포스라는 밈으로 또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분이 실제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모든 부하들 거기에는 취사병, 행정병 이런 부하들까지 다 싹 모아가지고 그 보안사를 직접 공격하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기록에는 실제 출동을 하지 못한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일종의 명령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자신의 부하들을 죽게 놔둘 수는 없어서 그래서 출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에 보면 이 출동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묘사를 하죠.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도 이태신 장군은 그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굳이 이 영화는 장면을 집어넣은 거죠. 이 장면을 넣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주 표면적으로는 영화적인 클라이막스를 연출하고 또 그런 긴장감을 아주 박진감 넘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화 속 이태신 장군의 행동이 이 영화를 여기까지 함께 보고 온 관객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출동 앞부분까지 서울에 보면 계속 울분을 또 빌드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전두광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좀 거슬리는 걸로 시작하죠. 또 대표적인 장면이 전두광 일당이 그 총리 공간을 빠져나올 때 애써 이렇게 문을 열고 있던 운전기사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장면도 있죠. 사실 이것도 실제 역사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집어넣었다는 것, 결국 이 관객들의 감정을 조금씩 끌어오르게 만드는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관객의 분노가 거의 최대치에 차있을 때
이태신 장군이 출동을 하는 거죠. 이태신 장군의 출동은 그 순간으로 좀 통쾌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격을 하지 못하고 그의 의지가 꺾이는 순간에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무력감을 느끼긴 하죠.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 이태신 장군은 여기서 단순히 출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어이 철조망을 넘어서 그 전두관과 직접적인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나 인간으로서나 자격이 없어.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이태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격 같은 느낌이고 관객들이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장면은 관객의 감정들을 그대로 이렇게 함께 밀어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이 이태신 장군의 출동이 영화적인 클라이막스를 넘어서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이태신까지 무력화시킨 전두광은 잠시 혼자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나오는 장면이 이제 혼자 화장실에서 폭소를 터뜨리면서 이렇게 소변을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장면이 상당히 좀 희한했어요. 단순히 반란의 성공에 도취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기이한 유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소변을 보느라 이렇게 몸을 굽히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내잖아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감정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어떤 섬뜩함, 공포심 이런 게 확 느껴지거든요. 이 장면에서 전두광의 모습이 그냥 즐거운 모습이었다면 관객의 입장에서는 영화 안에서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그렇게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전두광으로 묘사된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아주 오랫동안 남기려고 작정해서 만든 장면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주는 기이한 에너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보여지는 하나회 멤버들의 모습과도 겹치기 때문입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하나회 멤버의 이미지와 함께 실제 역사 속 멤버들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죠. 여기도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이런 세력에 대한 어떤 근심, 두려움, 동시에 앞서 봤던 그 전두광의 기이한 소변 장면과 연결되면서 그 에너지가 좀 더 아주 강렬하게 폭발하는 느낌. 저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서울의 봄에서 제가 느낀 강렬한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도 또 저마다 이 영화에서 느낀 또 기억하고 있는 명장면들이 있을 텐데 이 영상의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봄에 대해서도 20차 평과 별점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네, 비슷하네요. 저도 별 4개를 넣으려고 했고요. 이거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봄 기운을 몰아낸 광기의 고기압에 대한 집요한 묘사. 지금도 춥다.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의 봄을 보고 나서 많은 감상들이 떠올라서 좀 주저리 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